저는 이제 그 주제가 통일한 국가 동북아 협력체 형성을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 구색이다 이런 주제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기획 유도가 미래 얘기가 중점이 돼요. 한미 동맹이 과연 어느 쪽으로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현상 타파적일 수도 있어요. 한미 동맹이 여태까지는 북한의 1차적으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능력, 또 플러스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이 이제 중심이었다면은, 지금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뭔가 한미 동맹이 통일을 한번 두고 뭔가 이 현상을 한반도도 그렇고 동북아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약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다면 야 한미 동맹이 뭐 북한을 가지고 압박해가지고 뭐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이 원하는 통일을 하겠냐, 뭐 이런 또 그건 뭐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건 너무 단선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또 아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역사적 얘기를 좀 우리가 배경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모로 우리가 지금 뭐 신냉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까 전재생 교수님께서는 또 과거의 신냉전과 냉전과 같은 그동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냉전으로 단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 과거에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동북아시아에 있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특히 동북아 시스템 변화가 생겼을 때 항상 촉발적인 요인이 한반도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지금이 어찌 보게 되면 그런 과거의 상황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어서 뭐 1894년에 천일전쟁 때 결국은 이제 그것도 한반도를 무대로 해가지고 청과 일본이 부딪혔는데 일본이 이김으로써 기존에 해왔던 동북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일본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04년 노일전쟁에서 또 일본이 이김으로써 완전히 이제 동북아의 시스템이 일본 주도, 물론 이제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 시스템이지만 주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45년, 그리고 50년 6.25 전쟁에서도 역시 뭐 남북 간 이제 좀 또 미소 간의 충돌이 또 벌어졌고, 미중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오폴리틱스, 지정학적 요인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주변 국가들이 어떤 세력 경쟁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바로메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우리가 처한 국제정치 현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도 비슷하죠.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이 과거에 비해서 커졌기 때문에 주변국 파워를 갖고 있지만은, 그럼 워낙에 한반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파워가 슈퍼 파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중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실상 지금 대립하고 또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일본과 러시아 요소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분단 체제의 어떤 연장전이죠. 또 억지죠. 현상 유지인데, 이제는 뭔가 한반도를 가지고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조금 완전한 상황으로,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한미 동맹이 뭔가 지혜와 그걸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경우 당장 질문이, 야 지금 북한이 뭐 핵국가가 됐는데 또 미중 대립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통일을 얘기하느냐.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것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모색해야 되는 것은 한반도의 어떤 안정, 스테빌리티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동북아의 스테빌리티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단 상황 속에서 억지를 중심으로 한 부분들은 이제 70년 이상 왔기 때문에 상당히 효력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체감되고 있다. 또 한미동맹이 있어가지고도 지금 미국 입장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새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고정적인 의미의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가 봐서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 또 미국이 또 상당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더구나 뭐 냉전 시대는 소련을 상대로 해야 되지만 지금은 경제력이 강한 중국을 상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우리가 미국에게 또 계속 기대하기로 어려운 상황이 사실. 미국은 미국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현상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느냐. 그 과정 속에서
동북아의 안보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안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당연히 경제 협력도 거기에 부과돼서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통일한국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 일단 한미동맹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대략적인 얘기만 했어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또 들어가서 스페시픽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통일한국이 일단 북한은 배제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어떤 베네피트 이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 지금의 상황보다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익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약간 실용적으로 3장에다가 통일한국이 주는 베네피트 편익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필요성을 인지했다 했을 경우 이제 액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액션의 중심은 역시 한국과 미국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상 변경에서 통일을 한다는 분. 그러면 한국과 미국 한미동맹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또 현실은 같지가 않고 그럼 우선 당면한 것이 북한 문제, 핵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핵 문제를 둘러싸고는 우리의 입장과 또 미국의 입장이 달라요. 미국은 세계적으로 이 비핵화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어떤 핵 위협을 가지고 미국으로서 상당히 어떤 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몰라 지금 이제 북한이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계속 북한이 이제 사실상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지 억지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미국 입장도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변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한미동맹 부분을 가지고 디자인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경우 우선 지금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 마지막 이 스테이지예요. 여기서 북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북한이 핵국가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핵국가에다가 소위 말해서 냉전 체제 비슷한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는데 그 노력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기회를 준다는 것 말고 저는 정말 북한이 변화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압박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은 많이 펴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일단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한미일 협력을 이게 복원시킨 것은 큰 압박이 됩니다. 일단은. 압박이 되고 또 협의를 했잖아요. 제가 봐서는 약간 그건 좀, 수사학적인 사실은. 왜냐면 한국민들이 워낙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야, 우리도 핵 개발 이런 얘기 하니까 수사학적으로 그냥 핵을 집어넣음으로써 약간 안정시키려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의미는 글쎄, 그거는 퀘스천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 한미일 협력이 복원됐다. 이건 일단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도 필요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 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압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일 협력은 사실 북한보다는 중국이 더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말이지만 한미 간의 핵 협의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미 사이에 핵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중 대립이 더 격화되어지고 이게 완전히 대립선이 전선이 형성되어진다 그러면은 미국도 사실 그래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예를 들어 대만까지 엮는 예를 반중 라인을 형성하면서 핵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너러스하게 할 수도 있어요. 북한이 완전히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관계가 돼가지고 그렇다면 핵에 대한 핵의 억지로서 미국이 전략핵을 재배치한다든가 이런 게 하게 되면 결국 그거는 북한에 대한 억지라기보다도 제가 봐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그냥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중국이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지금 미국하고 1대1로 다이다이 붙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한미일 연합하고 여기다 대만 문제까지 약간 거기에 인게지 된다 그러면은 중국으로서 큰 부담이 되거든요. 거기다 핵 문제까지
미국이 예를 들어서 어떤 플렉시블하게 뭐 한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핵이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정말 그래서 실질적인 압박이 가야 돼요. 여태까지는 말로만 같은 것이지. 그런 점에서 이번에 뭘 어떤 차원에서 뭐 핵협이 얘기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일단 말 차원에서 핵을 꺼낸 건 괜찮다고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제 북한 내부의 변화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진정을 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인권을 주로 해가지고 사실 북한 내부에 대한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이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또 하나 지금 코로나 상면을 겪으면서 북한 내부가 저가 아는 범위에서 많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사실은 또 알게 모르게 북한 또 외부 정부에 노출되어 있고 북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정부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북한 내부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북한 체제의 특성이 워낙 완고하니까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작정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북한 내부 그렇다면 인권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뭐 북한 싫어하든 그것 때문에 대화에 안 나오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있어요 지금 사실. 그 우리 정부가 안 해서 그래요. 그거는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냥 뭐 잠깐 차별성에 대해서 말만 뭐 인권 얘기하고 했지 실제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특히 그런 부분은 미국이 잘하기 때문에 한미 정부가 협력하게 되면 그런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북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압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또 아유 한미일 이 합치고 여기다 핵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김정은 또 뭔가 이제 핵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게 되는. 또 하나 지금 북한 핵의 효력이 지금 상대적 체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미중 대립 시스템이 크게 대립이 크게 부산되고 있고 또 하나 동북아에서 대만 이슈가 크게 부산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는 그렇게 관심도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견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 문제보다 대만 문제가 더 핫 이슈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이가 핵을 많이 가져가지고 의도하는 바가 날 것이 있죠. 우리 한계 체감에 들어갔다, 이제는. 많이 가져도 실제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점점 체감되어져 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은 김정은도 아마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경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지를 할 수 있죠. 전폭적인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외교적으로 뭐 북미 수교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 또 하나 북한이 경제가 정말 고도 성장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북한 시스템이 경제력 그러니까 개방 개혁을 통해서 경제력은 이제 외부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봐가지고 10년 안에 상당히 발전.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김정은 정권의 스테빌리티를 확고히 다진 데가 낫죠. 해결져가는 것보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남북 간에도 뭔가 접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봐도 한미동맹이 앞으로는 양자간 동맹보다는 뭔가 다자간 이런 협력체로 변화될 가능성이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로서는 동맹이 약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북아에서는 다자 안보 협력의 어떤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구축되어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힘이 좀 디크리즈,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보 측면에서 공동 안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미 동맹이 가면서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동북아 간에 지금 정지되어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한미 동맹이 한번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미 동맹은 10년간의 이제 분쟁 억지, 현상 유지, 디터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한반도 통일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동북아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것이 또 오히려 미국이 더 바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적어도 한반도에 있어가지고는 현상 타파를 한미 동맹이 한번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이상입니다.